예, 안녕하십니까. 성공 멘토, 1인 영어 성공 멘토 튜멘토입니다. 1인 영어 월천 시스템의 기회를 잡으세요. 그리고 자동 홍보 시스템의 기회도 잡으세요. 그리고 블로그 자동 홍보 시스템도 배워 가세요. 본 영상을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성공 필수 환경을 당장 설정하셔야 됩니다. 성공 필수 환경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쩔 수 없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환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항상 주제 파악을 먼저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주제 파악 같은 경우는 메타인지라고도 하고 또 이제 자기 객관화라고도 합니다. 또 1인 영어 학원의 경우 주제 파악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하시면 됩니다. 1, 2, 3, 4, 5, 6, 7, 8, 9. 이제 본인의 등급을 좀 파악하세요. 그 1000만원, 9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 1등급이고요. 그리고 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9등급이고요. 2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8등급입니다. 5등급은요? 그렇죠.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제 파악을 하신 다음에 본인이 지금 이해하는 것이 이게 본인의 등급 수준에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대가 5등급이면은 이 내용은 1등급 이상인데 그대가 이해하는 거는 5등급 수준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튜티님들한테 점검 좀 하셔야겠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제 파악은 하셨고, 그죠? 주제 파악 하신 다음에 본인의 정체성 확인은 하셨습니까? 그죠? 이제 정체성 확인을 하실 줄 알죠? 응? ISS를 갖다가 주무실 때도 해야 되고, 눈 뜰 때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눈 뜨자마자 시간을 갖다가 한번 계산을 해 보셔야겠죠. 그리고 플러스 1, 이게 뭘 뜻합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타임, T는 타임이고요. M은 money입니다. 그러니까 time into money, 시간을 돈으로 바꾸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꼭 생각하셔야 되고, 에너지는 딱 세 종류가 있죠. 생각 에너지, 맘, 그리고 말 에너지, 말, 그리고 행동 에너지, 몸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는 세 개로 나눌 때 3M으로 제가 표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 돈, 맘, 말, 몸이라고 기억해 주면 되겠죠. 그걸 갖다가 단계별로 어떻게 하셔야 된다? 세 개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상위 관계, 그리고 수평 관계, 그리고 하위 관계.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뭘 하고 있냐? 바로 여기에 맞춰 가지고 움직이셔야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거를 차트표로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원장님들 체킹할 수 있게 차트표로 만들어 놨고, 그거를 디지털화해서 시킬지 아니면 아날로그 형태로 시킬지는 제가 아직 안 정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디지털화해서 시켰을 때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로 한 다음에 사진 찍기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참여율이 높고 하기가 의외로 편합니다. 디지털로 했을 경우에는 왠지 뭔가 반듯한 걸 적어야 된다는 중압감 때문에 애들이 잘 안 하는 게 좀 있습니다. 학생들을 통해서 저는 많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디지털로 모든 거를 관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잘 안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다이어리가 다시 유행하는 것도 디지털로 이렇게 다이어리 정리하는 것보다 책자에다 끄적끄적이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게 인간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도구를 쓸 때도 그 아날로그 도하고 겸용해서 쓰면 좋습니다. 여기까지도 기억을 하셨죠? 아침에 아이디어를 꼭 내셔야 됩니다. 근데 아이디어를 내랬더니 뚱딴지 같이 대충 아이디어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뇌가 활성화 안 됩니다. 돈 되는 아이디어를 만드십시오. 어떻게 하면 돈이 될까? 저한테도 어떻게 하면 돈이 될까를 생각하라는 게 그 상위 관계고요. 수평 관계에선 또 어떤 게 돈이 될까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위 관계에 대해서도 어떤 게 돈이 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때 원장님이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본인이 돈 버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돈을 벌면서 상대편도 돈을 벌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상대를 이용하듯이 상대도 그대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대가 내주기 싫은 걸 내줘야 됩니다. 아주 작은 것도 실천을 못 하신다 그러면은 큰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못 하겠죠? 성공 필수 환경을 제가 만든다고 얘기해 드렸는데, 필수는 뭘 뜻합니까? 필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필수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이란 말이랑 똑같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의무적. 그러니까 이제 필수가 들어가면은 한 단어로 얘기하면 꼭 해야 된다는 뜻이죠. 꼭. 세 글자로 하면 반드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죽지만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하는 환경을 원장님께서는 반드시 만드셔야만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제 필수, 성공 필수 환경이라는 것은 실행 환경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실행을 하라 그 뜻이죠. 어쩔 수 없는 실행. 그러니까 이제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많은 그 어떤 실행 전에 실행을 판단하는 도구로서 많은 자기계발서에 나와 있는 게 이제 헛소리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Y를 찾아라. 그죠? 마케팅에도 나옵니다. Y가 먼저냐, How가 먼저냐, 뭐 이런 거 나오죠. 고객이 이걸 왜 좋아하냐, Y. Y에 해당하는 게 뭐겠어요? 니즈, 욕구겠죠. 그죠? 그런 것을 먼저 찾아라. 뭐 이런 개소리들 많습니다. 왜 개소리냐면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게 왜 개소리인지. How 또 방법을 찾아라 그럽니다. 이게 원장님 수준에서는 제가 톡 까놓고 얘기할게요. 원장님 수준에서는 Y를 찾아도 소용이 없고 How를 찾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이해를 해드릴게요. 이게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은 이게 사실은 주제 파기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Y를 찾았어요. 근데 9등급이 자기가 틀린 이유를 찾으면은 그 이유가 제대로 된 이유일까요? 9등급 수준에서는 제대로 됐겠지만은 5등급이나 1등급이 봤을 때는 9등급이 찾은 이유는 절대 이유가 아닙니다. 그죠? 이해가 됐죠? 그럼 9등급이 발견한 방법도요. 1등급이 볼 때는 방법 같지도 않은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9등급에서는 최선이겠지만 그럼 9등급은 성질내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찾은 최선이야. 그래야 네 최선이지. 근데 그 최선을 다하면 몇 등급이 됩니까? 9등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Y를 찾아라, How를 찾아라는 게 개소리가 되는 게 이해가 됐죠. 이걸 해가지고는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고 상위 레벨의 이유를 알아야 되고 상위 레벨의 How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극단값으로 일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플러스 1이잖아. 극단값으로 9등급에서 최선을 다했대. 최선이 뭐야? 한계야. 도저히 못할 것 같아. 그때 한 번 더 하는 거죠. 한계에 한계. 그 상태에서 발전을 해야 됩니다. 제가 또 원장님한테 퀴즈를 많이 냅니다. 실행할 때 제일 중요한 게 Y도 있고 How도 있고 푸시도 있다. 그러면 이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냐라고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대답하는 원장님이 대부분 Y라고 합니다. Y는 솔직히 동기부여 영상이잖아. 동기부여 영상은 뭐랑 똑같으냐면은 원장님이 오늘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더 이상 일할 맛이 안 나. 그래서 소주병을 갖다가 손을 돌려가지고 툭 딴 다음에 주둥이에다가 퍼넣습니다. 그리고 삼겹살을 한 잔 먹으면서 좋다 이럽니다. 이러면 스트레스가 풀리죠. 그게 이제 술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술 한 병이 들어가고 삼겹살이 들어가면서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살이 찌는 거고 이것 때문에 뇌가 망가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쳐봐요. 다음날 눈 뜨면은 문제가 해결됐나요? 해결되지 않았나요?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게 Y입니다. 동기부여 영상이라는 게 뭐예요?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 영상 계속 보세요. 삶이 안 변합니다. 그날은 뭐 우쭈쭈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우쭈쭈 느낌은 우쭈쭈일 뿐입니다. 문제 해결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9등급한테 영어 잘한다고 얘기해 보세요. 기분만 좋지 영어 실력이 됩니까? 실력이 안 납니다. 그래서 Y는 허상이라는 겁니다. 방법도 제가 얘기했죠. 9등급이 9등급 방법 가지고 틀린 문제를 똑같이 반복하는데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럼 이제 답이 나왔죠. 답이 뭡니까? 푸시입니다. 압력입니다. 압력. 푸시를 조금 더 강력한 말로 하면 프레셔죠. 프레셔. 좀 세게 표현한 말이 프레셔입니다. 압박입니다. 압박.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거는 이 압박이 있어야지만이 실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프레셔. 그러면 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푸시라는 거는 종류가 솔직히 얘기하면 푸시의 종류는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는 뭡니까? 그죠? 내적입니다. 내적. 내부의 푸시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외부의 푸시가 있겠죠.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부 푸시는 본인이 설정을 하는 건데 본인이 강인해야 됩니다. 본인이 오늘 술 안 먹기로 했으면 죽었다 깨도 안 먹어야 됩니다.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자기가 세운 설정은 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근데 이제 외부에서도 스트레스가 들어오면은 또 이게 또 됩니다. 되죠.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와이프한테 전화가 옵니다. 술 한잔 먹으려고 그러는데 와이프가 빨리 들어와! 오늘 안 들어오면 이혼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야지. 어? 일단 들어가고 봐야 됩니다. 그 외부 압력 때문에 그 좋아하던 술마저 내팽개치고 바로 들어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승질을 냈을 때 그대는 이게 푸시가 왔을 때 뭐예요? 응? 이유도 생각 안 하고 방법도 생각 안 하고 어떻게 되든 그냥 들어갑니다. 버스를 타건 택시를 타건 들어갑니다. 이해됐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스스로 하려고 그러면 술의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각종 유혹들이 있어 집에 들어가기 힘들어집니다. 이해됐죠? 그럼 이 내부 압력화랑 외부 압력을 동일시하는 능력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거를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필수 환경을 바로 설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참 우리에게는 운명적 DNA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 굉장히 멋있는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운명적 DNA가 뭐냐면 그게 바로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그 원장님이나 저나 태어나면서부터 자본주의에 길들여진 인간입니다. 자본주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저희의 그 모든 질환의 거의 뭐 7~80%는 혈액에서 나옵니다. 혈액. 그죠? 그 혈액 자체가 생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혈액 순환이 안 되는 순간 우리는 뒤집니다. 그죠? 뒤져요. 피가 핑핑핑 돌다가 멈추면 우린 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피가 깨끗해야 되고 피가 더러워도 우린 뒤집니다. 피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자본주의를 돌게 하는 건 뭐냐? 이게 바로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혈액은 생명이고 생명은 돈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자체가 뭐가 되냐면 이게 에너지가 되는 거죠. 에너지죠?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근데 우리는 그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압박을 받습니다. 돈에 대해서 강한 압박을 받습니다. 엄청날 정도로 압박을 받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좀 압박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외부 환경에서도 자기 돈이 투자가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공부할 수가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공부하게 되니까 자기 스스로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자, 제가 그걸 지금 당장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자, 원장님께서 지금 무료로 지금 현재 그 튜멘토의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이때의 마음가짐은 어떤지 제가 볼게요. 중간에 그 누군가가 부릅니다. 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와이프가 그만 봐! 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거하고 비교 대조를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이제 유료로 튜멘토를 듣고 있는 거야. 1000만원짜리 강의야. 자, 이게 1000만원짜리입니다. 1000만원짜리면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와이프가 불러요. 안 갑니다. 초집중합니다. 응? 누가 딴짓 하자고 그럽니다. 안 갑니다. 1000만원짜리 강의를 안 들어? 이해됐나요? 지금 제 얘기를 듣는 순간 원장님의 뇌신경이 집중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는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도 교육이 안 되는 이유가 그대나 나나 자본주의가 철철 넘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줄까요? 제가 이제 그 원장님들한테 레버리지를 쓰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제가 테스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이 레버리지를 통과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스텝 나가는 트레이닝이나 또는 책 출판 권리나 블로그 운영의 팁 같은 거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들은 제가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 레버리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돼 있는 분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레버리지를 갖다가 공지하고 나서 제가 전화를 했을 때 전화 컨택을 회피하던 친구가 생겼습니다. 전화 컨택 회피. 그럼 저는 전화 컨택 회피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문자를 보냅니다. 컨택을 중단하시겠습니까? 1번 예, 2번 아니요. 그럼 답변은 항상 2번 아니요가 옵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의 권리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전화 컨택을 회피하는 문자가 날라갔다는 것부터가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그 상대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그분은 본인의 권리만 지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일어난 거냐면은
레버리지를 그분은 할 생각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아니면 레버리지를 그럴듯한 걸 갖고 와야만 됩니다. 이것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유료하고 무료에 대한 심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본인이 돈을 안 들이고 뭔가 혜택을 얻으려고 그럴 때는 유료급에 해당하는 레버리지를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럴 때만 뭐가 됩니까? 그럴 때만 본인이 대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고방식에 익숙하지 않게 되면은 비즈니스로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999에서 가르쳐 주고 싶은 거는 그런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르쳐 주고 싶은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이걸 이해하셨다면은 그때는 월천 이상에 진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자, 꼭 099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꼭 099에서 뭐뭐 해줍니까? 그죠? 일단은 원장님들한테 고소득 스킬을 가르쳐 드립니다. 고소득 스킬은 엄청날 정도로 자세히 가르쳐 드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과 같은 성공 멘탈을 잡아 드립니다. 그럼 이 고소득 스킬에 뭐가 있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소득 스킬에 뭐가 있는지 아셔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 고소득 스킬에 있는 게 뭐예요? 일단은 원장님들한테 이제 블로그 포팅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블로그 포팅 들어가기 전에 앞서 가지고 ISS에 대한 개념을 제가 잡아 드립니다. 그리고 블로그 포팅 기술이 들어가고 그 미니북 테크놀로지도 들어갑니다. 정식 출판까지 돼서 저자로도 만들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공 멘토, 그죠? 성공 멘토 자격증까지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단계가 다 끝날 때쯤에 원장님의 소득 수준은 당연히 월천이 넘어야 됩니다. 성공 멘토 자격증을 줄 때 제가 삼고 있는 거는 꼭 멘토링을 다 한 거하고 그 다음에 원장님께서 월천 수입이 넘어가는 통장을 저한테 인증하셔야 됩니다. 그걸 저도 봐야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만 자격증을 드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멘토링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 멘토링을 누가 하겠어요? 자본주의 시스템에 살고 있으면서 10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이 애들한테 인생 조언을 한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 반대입니다. 본인이 벌고 있는 수익 정도만 애들한테 벌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반발하시겠죠. 어떻게 돈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냐? 돈만으로 사람 평가합니다. 그게 자본주의예요. 다른 거 평가 기준 있으면 얘기 좀 해줄래요? 자, 공부는 졸라 많이 했다. 근데 교수 임용이 매번 떨어진다. 허구한 날 뭐만 하고 있어요? 강의만 전전한다. 그렇게 해서 한 달 버는 수입이 200도 안 되더라. 그래서 와이프가 벌어온 돈으로 살고 있더라. 우리는 그 사람을 교수로 봅니까? 200만 원짜리 허접한 강사로 봅니까? 200만 원짜리 허접한 강사로 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날 교수가 됩니다. 정식으로 월급도 350선에서 450선까지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봅니까? 그럴듯한 교수로 보지만 여전히 3, 400짜리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타이틀이 교수니까 좀 우러러 보이나요? 그게 바로 이제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편견이 그런 겁니다. 공무원이 우러러 보이나요? 한평생을 3, 400만 원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게 부럽습니까? 저는 하나도 안 부럽거든요. 학교 교사님 부럽습니까? 3, 400만 원짜리가? 전 하나도 안 부러워요. 대신에 누가 부럽습니까? 차라리 슈퍼마켓을 두세 개 운영하시거나 편의점을 갖다가 대여섯 개 돌리면서 운영하시는 분이 저는 더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만의 비즈니스로 이렇게 돈 버니까. 그러면 또 안정성을 얘기합니다. 안정성. 그래,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평생 일하는 직장은 널렸습니다. 시급만 일해도 대한민국에서는 250에서 300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자리는 널려있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이 갖춰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응? 굳이 학교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인생이 빛나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본주의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은 돈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성공 멘토가 되려면 월천을 회복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합니다. 이것도 안 되는데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해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만 따져봐도 가격이 상당합니다. 이거 하나 잡아주는 만 해도 3, 400 받으시는 분 있고, 이거 하나 잡아주는데도 3, 400 받으시는 분 있고, 이거 하나 잡아주는데 1000만원, 2000만원 받으시는 분도 있고, 이런 자격증 하나 주는데도 3, 400만원 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걸 제가 뭐에서 해결해 드려요? 꽃 099 99만원 납부해서 뭐 해결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는 거래 조건이 뭐가 들어갈까요? 개꿀 빠는 게 아니라
그 꿀을 빠실 때는 꿀값을 내야 됩니다. 꿀값을 내야 돼요. 예쁜 여자를 만나려면은 뭘 해야 됩니까? 그 여자가 예쁜 것에 대한 예쁜 값을 지불해 줘야 됩니다. 그럼 돈 많은 여자 만날 때는요, 여자가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돈값을 지불해 줘야 됩니다. 이 논리를 갖다가 이해를 못 하시게 되면은 그 레버리지를 활용 못 합니다. 예쁜 여자를 만난다. 그럼 나도 뭔가를 줘야 되잖아. 근데 내가 졸라 잘생겼다? 그럼 그걸로 레버리지가 서로 쌤쌤이 되지만 내가 졸라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럼 뭐 있어야 돼? 돈을 주거나 사회적 지위가 졸라 높거나 그 예쁜 여자를 어떻게 끌어서 할 수 있는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계산을 안 하고 오로지 뭐로만 밀어붙이려고 그래? 착한 마음. 뭘 믿고? 아, 착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잘 들으세요. 이건 지나가는 길래 제가 그냥 여담으로 해드리는데, 응? 여자분들이 들으면 또 화내겠네. 아니면 진실을 얘기해 주니까 또 좋아한다고 그럴까? 가장 멍청한 남자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그 소개시켜 준 다음에 그 남자 마음에 들어 했을 때, 응, 착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착한 것 같아. 어떤 남자를 보고 착한 거 어떻게 어떤 거 착한 것 같아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착한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소개시켜 줬기 때문에 나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들은 그런 관계를 좀 중요시하죠. 그래서 여자들의 말은 그 해석을 달리해야 되고 독해력을 달리해야 됩니다. 남자들의 말하고 여자들의 말은 쓰는 단어하고 어휘가 달라요. 아니 같은 단어라도 뜻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자어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에도 일반적인 한국어가 있고 여자들만 쓰는 여자어가 있습니다. 그 여자어를 이해해야 돼요. 그럼 내가 그 남자를 소개해 줬는데 어떤 여자애가 그 남자 어때 그러면 얘가 아 재수없어 내 맘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 못하지. 대부분의 여자는 직설적인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직설적인 애들이 드물다니까요. 대부분 어때? 착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말을 들은 소개받은 소개남은 진짜 여자가 착한 걸 좋아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 얘기야. 걔 내 스타일 아니야를 착하다고 표현하는 거야. 착하다고. 그러니까 진짜 착한 남자가 좋은 줄 알아요? 여자가 예쁜데 뭐가 아쉬워가지고 못생긴 남자를 만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상식적으로 예쁜 값을 지불해야 돼. 그럼 진실된 마음을 보여주면은 넘어올 것 같아요? 진실된 마음은 바뀌어 언제든지.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은 가격이 제로야. 내가 바로 테스트 해볼게. 동의할 거야. 네가 학교 앞에서 떡볶이를 팔고 있어. 졸라 맛있게 팔고 있다고. 응? 네가 떡볶이를 팔고 있어. 근데 어떤 학생이 오더니 네 떡볶이를 막 칭찬을 해줘. 아저씨 떡볶이는 졸라 맛있고요. 진짜 맛있고 이 지구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칭찬해줘도 걔한테 그대는 떡볶이 안 줘요. 응? 근데 갑자기 옆에 뒤에 온 여자애가 아무 말 안 하고 아저씨 1인분만 주세요. 돈 바로 내. 그럼 걔한테 바로 떡볶이를 줘요. 자, 이해됐어? 네가 아무리 떡볶이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떡볶이는 나오지 않아요. 언제 떡볶이가 나와? 떡볶이 값을 낼 때만 떡볶이가 나온다고요. 이해됐어? 여러분들은 아직도 칭찬 스티커에 매달려 있다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실력과 테스트를 보겠다는 거는 레버리지를 보겠다는 거야. 그럼 레버리지는 뭐야? 제가 제공해주는 이 교육 콘텐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란 말이에요. 내 돈은 아니라고 그랬지. 그걸 뭐로 지불해? 레버리지로 지불하라고. 레버리지로. 너랑 같이 클 수 있게. 그러면 바로 교육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가 나가요. 그거를 조금만 생각을 하면 금방 답이 나와. 나는 그런 사람을 원해요. 그래야지 비즈니스를 같이 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잘 들으면 독해력이 생깁니다. 응? 이해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지나갔던 여자들이 생각나요? 나한테 착하다고 했던 여자들? 그래, 다 너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착한 것보다 이런 얘기 듣는 게 나아. 걔 좀 싸가지는 없는 것 같아. 이게 좋은 말이야. 매력은 있다는 뜻이거든. 싸가지는 좀 없는 것 같아. 다른 건 마음에 들었다는 뜻이잖아. 그게 더 가능성이 있는 거라니까. 아, 진짜. 이거를 인제 깨달은 남자애들이 있다 그러면은, 와, 얘기해줄게. 너 진짜 인생 힘들게 산다. 자, 성공 필수 환경. 당장 실천하는 거는 그 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돈을 써가지고 자신한테 내부 환경이랑 외적 환경을 순식간에 만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